607번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면은 유리식이라고 하죠. 유리식이 뭐예요?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뭐 분수식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분모의 x, 분모의 x, 분모의 x가 이렇게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얘들아? 유리식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유리식을 정리할 때 우리가 유리식의 기본은 뭐냐? 가장 많이 쓰는 게 당연히 뭡니까? 통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지금 유리식이 4개가 있죠. 얘를 지금 하나의 유리식으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야, 이 녀석을 계산 좀 해봐.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유리식이 4개가 있는데 얘들아 분모가 어떠냐? 다 다르지. 그럼 이런 녀석을 한 방에 통분하면 분자가 몇 차가 될까? 3차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 곱해버리면 요 3개 곱한 게 여기에 올 거 아니야. 몇 차예요? 3차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식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통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짝을 좀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짝을 지어주냐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짝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2개를 한번 짝 지어볼게요. 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 두 녀석만 통분하시면 x의 x-1분의 얘를 여기다 곱하면 x,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또 이 녀석을 여기에 곱하니까 x-1 이렇게 되겠죠. 쫓아올 수 있습니까?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필기하시면 따라 안 줄 거니까. 또 이번에는 이 두 녀석을 한번 짝을 지어볼게요. 이 두 녀석을. 그럼 당연히 뭐 한다?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를 가지고 이렇게 통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여기다 곱하면 x 플러스 2.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를 요렇게, 여기다가도 요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여기에 곱하면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요 사이는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계산하면 x의 x-1분의 이건 뭐예요? 얘들아 요거 뭐 되냐 계산하면? 1. 여기가 1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지워지면서 뭐 되겠어요? 여기는 뭐 되냐? 마이너스 1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유리식이 4개가 있었는데 유리식이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다시 또 통분을 해야 돼. 그럼 뭐 되는 거예요? x에 x-1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로 이렇게 통분하는 거죠.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귀찮은 문제 같아? 그치 얘들아? 그럼 이제 요 녀석을 전개하면서 여기다 곱할게요. 그럼 뭐 되겠어요? x제곱에 3x에 더하기 2. 그 다음 요 녀석을 전개를 하면서 이 녀석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얘가 지워지겠네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x의 x-1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분의 뭐 되는 거예요? 4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하시면 결국은 이 녀석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분자의 fx가 되는 거죠. 그럼 답 뭘까 얘들아? fx는 0이 되는 방정식의 L을 구하래. 얘가 0 되려면 x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답 구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시죠? 다음 문제 봅시다.
60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은 문제에서 결국 여기 A-B, A-B, B-C, B-C, C-A, C-A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당연히 통분할 때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 분모와 요 분모와 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겠어요? A-B에 B-C에 C-A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분모가 되고요. 최소 공배수 통분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A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A-B랑 얘가 있으니까 요 녀석을 곱하면 되겠다. 여기다가는 B-C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에 또 B에 여기에 뭐 곱하니 얘들아? B에다가 너네 같이 해보자. 나이스. C-A 더하기 여기는 C에 여기다 뭐 곱할까 얘들아? 여기다가 A-B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전개 한번 합시다. 그럼 일단 분모는 A-B에 B-C에 C-A분의 됐습니까? 쭉 전개해 볼게요. 그럼 AB AC 플러스 BC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BC가 되겠네. 어떻게 되냐 얘들아? 어때?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지워지고 분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빵! 다 지워졌네? 답은 뭐 되는 거예요? 0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다음 봅시다. 6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보면 얘들아 본능적으로 우리 그런 이제 본능 있잖아. 뭐 하고 싶냐? 막 뭘 하고 싶어야 돼.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녀석부터 분자부터 얘는 뭐예요? 4y 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2y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2y 제곱이니까 요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y에 곱하기 x 마이너스 2y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아마 요거를 보면서 완전 제곱식이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 2y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얘도 인수분해 할게요. 뭘로 묶은 거예요? x로 묶어볼게요. 그럼 뭐 된 거예요? x 플러스 2y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x-2y가 두 개가 있으니까 x-2y 제곱이 통째로 지워지겠네. 그 다음에 어이고 이 녀석도 지워져. 그럼 분모에 누가 남았니 얘들아? 분모에 x 분자는 1 끝. 됐습니까? 지금 좌변에는 유리식이 두 개가 있고요. 유리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합니까? 통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통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뭐 하는 거 일단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 통분하시면 보자. 그럼 지금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통분할게요. 이렇게 좌변 통분한 거예요. 그 다음 요 녀석을 여기다 곱하니까 ax-3a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하니까 b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얘를 동류항끼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뭐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의 이 녀석과 이 녀석은 a 플러스 b의 x 또 이 녀석과 이 녀석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녀석이 우변은 얘 한번 인수분해 할게요. 그럼 마침 이 녀석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이 녀석 분의 3x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차수가 같은 항에 뭐가 같다?
개수가 같다. 그 다음 여기서 또 그러면 상수항과 상수항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가 3이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문자 2개씩 2개니까 연립방정식 푸시면 a, b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616번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뭐 하냐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이런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요거 이해됩니까? 요건 외우셔야 되죠. 당연히 고1 때 배웠죠? 중학교 때도 배우나? 약간 헷갈린다. 뭐 아무튼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도 배우는 것 같아. 이게 아마 중학교 3학년 1학기인가? 근데 중학생 가르친 지 10년 정도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사실은. 아무튼 외우셔야 돼요. 됐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x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뭘로 볼 수 있어요? x 플러스 x분의 1 제곱에. 맞냐? 2개 곱한 다음에 2배 한 걸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2개를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얼마냐? 얼마야? 2 되겠죠. 그거를 빼는 거죠.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얼마냐? 요만큼 얼마야? 3.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답 얼마예요? 7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617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x 3승 마이너스 y 3승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좀 전에 이 전 문제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은 별로 안 헷갈리거든. 근데 얘는 약간 헷갈려 하더라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의 3승에 혹시 뭐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입니다. 됐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x 3승 더하기 y 3승이 있었으면 얘는 뭐 되겠어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전체 3승에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은근히 헷갈려, 부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필기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다시 문제로 올게요. 문제에서 지금 이 녀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a-a분의 1의 전체 3승에 다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다시 쓸게요. 지금 내가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을 마치 이 녀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x인 거고 a분의 1이 y인 거야. 여기다 내가 지금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도 뭐 되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에 2개를 곱하면 뭐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냥 3 되고 괄호 열고 뭐 되는 겁니까? a 마이너스 a분의 1이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요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됐냐?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생긴 게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녀석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네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맨 왼쪽에 a 플러스 a분의 1은 2분의 5라고 하고 있고 얘를 딱 보면 얘 제가 지금 뭐 할까요? 뭐 할 거죠? 대체를 인수분해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저 녀석은 a 플러스 a분의 1에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a분의 1 되고 그게 4분의 15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이만큼이 얼마냐? 2분의 5죠. 그럼 우리 암산하자. 얘가 2분의 5고 얘를 곱했더니 4분의 15가 되잖아. 얘는 뭘까요? 2분의 3 되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2분의 3, 요 자리에다가 2분의 3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계산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여러분들? 다음 봅시다. 619번 한번 봅시다. 이런 스타일 너무 많이 나오죠. x 대 y 대 z가 1대 2대 3이야. 그럼 비율이 1대 2대 3이라고 해서 x가 정확히 1이라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건 x는 1의 비율, y는 2의 비율, z는 3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녀석을 보게 되면은 x는 여기 1이니까 1k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y는 얼마라고 할까요? 2배의 비율이니까 2k. 그럼 z는 3k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x랑 y랑 z를 드디어 k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불러봐 얘들아. 마이너스 k 또 불러봐. 또 불러봐. 이렇게. k는 어떻게 하는데요? 좀 이따 약분 될 것 같아. 느낌이. 보자. 또 불러봐 얘들아. 분자. 3k 또 불러봐. 마이너스 2k 또 불러봐. 나이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얘들아 또 같이 하자. 분모는 몇 k냐? 4k. 분자는 몇 k냐? 마이너스 8k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합니까? 뭐 된 거예요? k 지워지고 4로 약분하면 답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포인트가 x 대 y 대 z가 1대 2대 3이다. 이 말을 보면은 x는 k, y는 2k, z는 3k라고 잡으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분모의 변수, 분모의 변수, 분모의 변수, 분모의 변수. 얘들아, 우리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유리식이라고 한다. 그럼 유리식의 기본은 뭐예요? 통분. 뭐라고? 통분. 근데 얘는 이 상태로 이 4개를 한 방에 통분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 일단 필기하세요. 분자에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우리 초등학교 때 뭐 2분의 7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 뭐라고 하면 이게 가분수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학년 때 배운지 모르겠어요? 몇 회 배웠냐 분수? 한 3, 4학년 때 배우나? 4학년, 5학년? 모르겠어. 지금 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분수는 안 하는 것 같아.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봅시다. 우리 이렇게 분수를 처음 배웠을 때 이런 녀석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불편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얘를 뭘로 바꿔요? 대분수로 바꾸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3이 있고 2분의 1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걸 대분수라고 하잖아. 무슨 말이냐? 이렇게 대가리가 크면 그런 가분수라고 한다고. 가분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줄여주잖아.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일단 숫자는 아니고 식이지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머리가 큰 거니까 우린 이거를 가분수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습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할게요. 그럼 지금 x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얘를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야. 누구의? 분자가 1차니까 분모보다 차수를 낮게 만드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자의 차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이 녀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찢어버리는 거야. 봐봐. 한마디로 얘를 얘로 나누는 거야. 됐습니까? 뭐예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찢는다라고 생각을 할게. 요렇게 찢으면 x분의 1. 요렇게 찢으면 약분되면서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 또 여기에 또 마이너스. 요거 쓸게요.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봐봐. 얘도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에 얘를 x 플러스 1분의 요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보는 거야. 한 번 더 정리하자. 그럼 x분의 1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잘 봐봐 얘들아. 요렇게 찢어버리면 1.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하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은 다시 또 마이너스에 얘를 또 뭐로 보는 거예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더하기 1로 볼게. 이렇게. 그 다음 또 마이너스. 얘를 두 개로 찢을 수 있죠? 얘들 지금 이거 하는 거 다시 한번. 지금 a분의 b 플러스 c는 요렇게 찢어버리면 a분의 b. 요렇게 찢으면 a분의 c로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번에 요렇게 찢으면 1. 서연이 이해되냐? 또 요렇게 찢으면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 한 번에 해버리자. 플러스. 뭘까 얘들아? 암산으로 해봐. 뭐 더하기 뭐로 바꿀 수 있을까?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니 얘들아? 그럼 저기 저거잖아. 한번 써볼게. 쟤는 뭐예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 얘를 여기서 요렇게 찢은 게 1. 그 다음에 요렇게 찢은 게 요렇게 되겠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봐봐. 여기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지워지고 여기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녀석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남은 녀석 정리했더니 x분의 1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또 이게 마이너스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둘둘 짝지을게요. 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짝지어주고 여기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짝지어줄게요. 그럼 이 녀석을 통분하면 x에 x 플러스 1로 통분하고 맞습니까?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하니까 x 플러스 1 요 x를 요 마이너스 1과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좀만 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플러스라고 둘게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여기 있던 마이너스 얘한테 이렇게 줄게요. 그럼 이 녀석을 얘한테 곱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 녀석을 여기다 곱하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 봤더니 얘랑 얘가 지워지네. 또 얘랑 얘가 지워지네. 그럼 또 통분하자. x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에 통분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1 남았죠. 이 녀석을 전개하면서 여기다 곱할게요. 뭐 된 거예요? x제곱에 5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마이너스 3과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거 지워지죠? 뭐 되는 거예요? x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에 4x 플러스 6 되겠네요. 그래서 답 구할 수 있겠죠. 한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죠.
우리가 번분수식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때 안 배우지 얘들아. 분수분의 분수. 헷갈려. 한번 봅시다. 필기하세요. A분의 B분의 C분의 D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분수분의 분수. 그러니까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번분수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A가 분모죠. 이 분수에서는. 또 이 분수에선 C가 분모죠. 뭐냐면은 저 분모끼리 그 다음 여기서 밑에 있는 분수에선 이 녀석이 분자죠. 또 이 녀석이 분자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뭐 할 수 있냐면은 약분 가능합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다. 됐습니까?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약분이 끝났으면 안쪽에 있는 녀석을 곱한 게 분모로 가요. 그 다음에 바깥쪽 애들끼리 곱한 게 분자로 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연습해보면은 뭐 16분의 9에 8분의 27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일단 뭐 한다?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대.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8로 나누면 1 되고 여긴 2 되겠죠. 맞냐? 그 다음에 또 분자와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대. 9로 나누면 여긴 1 되고 여기는 3 되겠죠. 약분 끝났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녀석 곱한 게 어디로? 분모로.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곱한 게 분자가 되면서 답은 6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필기하세요. 1. 그 다음에 1 더하기. 여기에서 일단은 요 두 녀석만 통분을 할게요. 뭐 됩니까 여러분들? 뭐 되냐 얘들아? x분의 이 1이 x분의 x잖아. 그럼 x분의 x랑 x분의 1도 뭐 되는 거예요? x분의 x 더하기 1 되겠죠. 이것 분의 분자에 누가 있냐? 1 있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 녀석 잠깐만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애들 곱한 게 분모로. 바깥쪽 애들 곱한 게 분자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통분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1로 통분하면은 질문 암산해봐. 분자 뭐 될까요? 나이스. 2x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얘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1인데 요걸 1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애들을 곱한 게 분모로, 바깥쪽 애들 곱한 게 분자로 이렇게 되겠죠. 더 정리가 안 되겠네요.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죠. 627번 봅시다.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을 2개만 좀 볼게요. 필기합시다. 공식이 뭐냐면은 너무나 많이 써먹죠. 부분분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많이 써먹어 얘를. 2개 볼게요. 1번은 뭐냐?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에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머릿속으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통분한 다음에 얘와 곱하면 이렇게 돼. 실제로. 뭐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는 뭐 거의 똑같은 공식인데 A 곱하기 B분의 C가 이렇게 있는 거야. 1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B-A분의 얘가 C야.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너네가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시험 보게 되면은 이 공식은 거의 100% 나온다라고 봐야 돼. 아시겠죠? 봅시다. 문제로 갑시다. 여기에서 x와 x 더하기 1의 곱하기니까 요 x랑 이 녀석을 a랑 b로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보자. 한 방에 한 방에. 그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b에다가 a를 뺀 것 분의 1이잖아. 이게 뭐 되냐 얘들아. 다시 한번. 이거에다 이거를 뺀 것 분의 1이야. 뭐 되냐? 얘 뺀 뭐야? 1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1이었을게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또 보자. 이번엔 방금 우리 공식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 거야. 우리 저 좀 보세요. 암기해버리자. a 곱하기 b분의 c는 뭐였냐? b-a분의 c에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맞냐? 뭐 되는 거예요? 이거에다 이거를 빼. 얼마야? 2분의 2네? 얼마야? 1. 사실 뭐 쓸 것 없겠네. 1 이렇게. 다음 괄호 열고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얘다 얘를 빼면 뭐 되냐? 6분의 6은 1이니까 사실 쓸 필요 없겠죠? 1 곱하기 뭐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만히 관찰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지워지고 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생긴 건 똑같은데 부호 반대니까 지워지고. 그럼 남는 녀석이 맨 앞에 있는 x분의 1 남았고 맨 뒤에 있는 x 플러스 9분의 1 남았죠. 뭐 할까 얘들아?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9로 통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 곱하니까 x 플러스 9. 이 녀석을 여기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로 볼게요. 얘와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지워지겠네요. 그럼 정리하시면 x에 x 플러스 9분의 9가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이 녀석과 저 녀석을 비교하면 k 얼마? k 얼마? 9. 얘가 k가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629번 봅시다. 일단은 f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99까지 집어넣으래. 그런데 바로 집어넣지 말고 저 녀석을 좀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을게. 그럼 가만히 봤더니 얘들아 fx를 그냥 우리 얘들아 본능에 맡기자. 뭐 하고 싶냐? 딱 보면은 부분분수. 됐습니까? 왜냐면 얘가 a야. 그 다음에 얘가 b잖아. 그럼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에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맞죠? 뭐 되는 거예요? 얘에다 얘를 빼. 얼마냐? 1분의 1 쓸 필요 없겠죠. 뭐 됩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되면서 정리 한번 해주는 거야. 뭘 이용해서? 부분분수 이용해서. 공식 다시 한 번만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에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1부터 99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뭐예요? 여기 1 집어넣으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져요. 냅두는 거야? 아니야? 그럼 더하기. 이제 얘들아 얼마 집어넣을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2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또 뭐 집어넣을까 얘들아? 그 다음엔 얼마 집어넣을까? 3 뭐 된 거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졸라게 마지막에 뭐 넣을까? 99 뭐 되는 거예요?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 이렇게 되겠네. 이래 놓고 봤더니 어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졸라게 지워지겠죠. 그럼 앞에 두 분이 있었는데 왼쪽이 남고 다 지워지면 반대편에선 오른쪽이 남고 싸그리 다 이렇게 지워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남는 녀석이 앞에 1이 1 남았고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녀석은 100분의 1 남았네요. 답 얼마예요? 100분의 100에다 1 빼니까 99가 되면서 답 구할 수가 있겠네요. 6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문제 바로 풀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하나 정리해 볼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은 유리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유리 함수가 뭐예요? 분모에 변수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가만히 봤더니 분모에 x가 있죠. 이거 유리함수라고 한다고. 그럼 유리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게 유리함수는 뭐가 중요하냐? 이거만 하면 거의 끝이야. 점근선. 점근선만 구할 줄 알면은 유리함수는 70-80% 이상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바로 예제로 바로 연습을 해볼게요. 바로 요것도 필기하세요. y는 x-2분의 1 더하기 4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유리함수죠. 그럼 얘들아 보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점근선. 그러니까 얘를 재빨리 점근선을 찾으면 돼요. 그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2. 그래서 x는 2야.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거는 그 값이 안 나오는 게 점근선이야.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x는 2가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는 게 점근선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y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x가 아무리 변해도 얘는 얼마는 절대로 안 될까? 0은 안 돼요. 됐습니까? 0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y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4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점근선이니까 y는 4가 점근선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아니면은 좀 헷갈리는 사람은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점근선이 뭐예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있고 얘가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제 기억으로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뭐라고 하면서? 반비례 관계라고 하면서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않냐? x의 값이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걸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그래프로 따지면 원점 대칭 쌍곡선 이렇게 배웠죠. 제 말 좀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내 말은 얘는 저번에 뭐야? x는 0과 y는 0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가만히 보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평이 이동한 거니까 점근선도 x는 0이었다가 x는 2로 이동한 거죠. 또 얘들아 봐봐. 얘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해 얘가 되냐? 4. 이 뒤에 4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y는 0이었는데 y축으로 4만큼 평이 됐으니까 y는 4가 되는 거죠. 점근선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난 얘를 딱 보면서 아 점근선이 x는 2구나. 아 점근선이 y는 4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양수죠.
그러면 항상 뭐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 반대편엔 왼쪽 아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저는 뭘 그려야 되냐면요. y는 x-1분의 문제를 봤더니 2x-1을 그리래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분자가 이렇게 숫자가 와야지 그릴 수 있는데 숫자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막 식을 변형해서 여기를 숫자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를 가지고 변형해. 그래서 얘를 x-1분의 어쩌고 더하기 어쩌고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 난 이게 싫더라고. 근데 가끔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 어떤 문제에선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안 씁니다. 뭐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점근선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x는 1 되겠죠. 그럼 또 점근선이 하나 또 있겠지? 2개 있겠지? 뭐 되는 거야, 걔는?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분의 몇이야? 1분의 2. y 얼마예요?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하지 않고도 x는 1, y는 2 이러한 점근선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점근선을 이렇게 찾은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이랬잖아. 얘가 양수면, 그치? 얘가 양수면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생긴다라고 했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 분자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얘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 말 이해되냐? 다시 뭐라고? 살짝만 정리해. y는 x-p분의 a 플러스 q라는 유리함수가 있을 때 뭐 된다? 분자인 a가 양수면 빨간색, 분자인 a가 음수면 파란색으로 된다. 됐냐? 또 질문. 얘들아, 얘를 쳐다보면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x는 뭐 되는 거야? x는 p, p니까 y는 q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식을 변형하지 않고 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계획이야. 이럴 때 무식하게 알려줄게요. 그냥 x에다가 얘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그냥. 보통은 애들 시킬 때 애들은 뭐냐면 그냥 x에다가 적당히 10이나 100을 집어넣으라고 해. 적당히 큰 숫자. 10을 넣어볼게요. 몇 분의? 9분의? 맞아? 10는 x 10. 분자 얼마야? 10. 9가 되겠죠. 얘를 가만히 관찰하면서 얘보다 커, 작어? 커. 크니까 위에인 거야. 뭔지 알겠지? 여기서 위에 있으면 반대편엔 아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말 이해됩니까? 그래도 일단 많이 그려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프를 완성했어.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정의역을 제한시킨 거지. 그래프 끝났어. 그럼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x는 0이 있고 1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점근선이 마침 x는 1이잖아. 그래프는 계속 내려가겠다. 됩니까? 또 이번에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대. 그럼 1은 여기 있고요. 4가 대충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겠다. 맞냐 얘들아? 그럼 보자. 그럼 지금 문제에선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맞냐? 뭐야? 이 부분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보자. 0 집어넣으면 함수가 얼마야? 0 집어넣으면 이 점의 y제곱 얼마야? 얼마야? 대답 좀 해주세요. 0 집어넣어. 얼마? 1. 그런데 1보다 어디 있어? 밑에 있지. 그럼 일단은 뭐 되는 거예요? 치역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일단 하나. 됐습니까?
또 이번에는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거라고 하고 내가 색칠했다 진하게. 4를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3분의 뭐 되냐? 4 집어넣으면 7.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3분의 7인데 그거보다 위에 했잖아. y 뭐 되는 거야? 3분의 7보다 그거 나왔다. 63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를 좀만 바꿔 쓸게. 봅시다. y는 x를 좀 앞에 쓸게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다음에 b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내가 너네한테 야, 이 유리함수 좀 그려봐 그랬어. 그럼 가장 먼저 뭘 그립니까? 우리는 점근선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다시 한번 한번 쓸게요.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얘들아 분모가 0 되는 x값이 얼마냐? 얼마? a.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1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가 또 점근선이라고 했죠. y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정의역은 2가 아닌 실수야 이랬죠. 그럼 b가 a가 얼마야? 이게 2 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x는 a라고 했고 y는 b라고 이렇게 하자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자고.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정의역이. 그럼 뭐냐? 정의역 뭐야? 다시 한번. 얘 점근선이 x는 a잖아. 정의역은 뭘까? a가 아닌 모든 실수. 뭐라고 얘들아? x는 a가 아닌. 왜냐면은 a를 집어넣으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죠. 됐냐? 한 번만 더. 얘 점근선이 y는 b라는 점근선이 있잖아.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얘는 치역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치역이 뭘까요? y의 범위잖아. y 범위 중에 누가 없어? b가 없잖아. 그럼 치역은 y는 b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이 유리함수를 통해서 내가 점근선을 이렇게 구했는데 문제에서 야 정의역은 2가 아닌 모든 실수야 라고 한 거야. 요 두 개를 잘 비교하면 질문 A가 얼마일까요? 2 이렇게 된다. 요 때문에 우리 요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필겠죠 이거? 또 보자. 내가 아까 점근선을 y는 마이너스 b라고 했어. 근데 문제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야 치역은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이랬어. b가 얼마일까요? 1. 나이스. b가 1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633번 봅시다. 이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필기하세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요. y는 x분의 2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좀 밑에 쓸게요. 요 흰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2라고 할게요. 제가 갑자기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게. y는 x분의 3이라고 할게요. 그럼 함수값이 어때요? 커지겠죠. 얘가 원점에서 멀어지는 이런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y는 x분의 1 그리면 파란색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한 말 뭐냐? 우리가 이렇게 분자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작아지면
원점에 가까워지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 말은 파란색과 흰색과 빨간색은 모양이 다른 거야. 그 말은 파란색을 백날 평행이동 시켜봤자 흰색이나 빨간색이랑 겹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양이 다르니까. 그럼 만약에 봐봐. y는 x분의 2가 있다라고 하고 y는 x-2분의 2 더하기 3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라는 건 그 그래프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 분자를 잘 관찰하면 이 분자가 크면 원점에서 멀어지고 작아지면 가까워지니까 분자가 모양을 결정지으니까 분자가 어때요? 같네요. 그럼 이 두 그래프는 무슨 뜻이에요? 모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같다라는 거는 적당히 평행 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문제로 가서 봐봐.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더니 겹쳐질 수 있는 걸 구하래. 그럼 뭐가 같다는 뜻일까? 분자가 같다는 뜻인 거야. 분자가. 맞냐? 이제 뭐 해봐야 돼? 좀 귀찮더라도 다 정리해봐야 돼. 보자 이제. 이건 보기도 필기해야 돼. 같이 보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예요? y는 일단은 분모의 부호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곱할게요. 1번 뭐 되는 거예요? x-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x-1 똑같이 쓰고 상수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와 똑같은 녀석을 써줘. 똑같이. 완벽히 똑같이 한번 써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했더니 얘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뭘 곱해야 되겠냐 일단? 일단은 마이너스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뒤에 뭐합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요 말 이해됩니까? 내 말은 얘를 전개하면 얘랑 똑같냐? 네, 똑같네요. 맞아?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x-1분의 얘를 지금 이렇게 먼저 찢을게요. x-1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엔 요렇게 찢어버릴게. 얘는 뭐 되냐 얘들아 이거 약분되면은. 뭐 되냐? 마이너스 1 되겠죠. 어찌됐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분자가 같냐 다르냐? 다르네요. 왜? 여기는 분자가 1이야. 여기는 분자가 마이너스 2야. 모양이 어때요? 다른 거죠. 평행 이동으로 겹쳐질 수가 없겠죠. 이번엔 2번 봅시다. 이번에는 y는 x-2분의 또 뭐라고 했어요? 항상 분모를 완벽히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해서 원래 있던 녀석과 똑같이 돼야 돼. 그럼 일단 얼마를 곱할까? 2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가 2x니까. 그럼 얘가 얼마를 더할까? 플러스 7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또 두 개로 찢어버리면 이렇게 먼저 찢을게요. 뭐 되는 거예요? x-2분의 7 되겠죠. 그러냐? 그 다음에 요렇게 찢어버리면 약분되면서 얼마예요? 더하기 2가 되겠죠. 답이다 아니다? 답이냐 아니냐? 아니죠. 분자가 우린 1 돼야 돼요. 1. 2번도 아닌 거야. 또 봅시다. 3번. y는 x 플러스 2분의 지금 3번이에요. 일단은 분모와 완전히 똑같은 녀석을 이렇게 쓰자고. 얘들아 여기다 얼마 곱할까 이제? 2를 곱하는 거야. 2x를 맞추기 위해서. 또 얼마 할까 뒤에다가? 플러스 1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찢어버리면 x 플러스 2분의 1 맞냐? 그러냐 얘들아? 얘는 얼마냐? 얼마냐? 2가 이렇게 되겠죠. 답이다. 그치? 왜? 얘도 분자가 1이야. 얘도 분자가 1이야. 어때요? 모양이 같네요. 그럼 당연히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635번 한번 봅시다. 일단은 유리함수가 나왔고요. 점근선을 구하래요. 너무 쉽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식을 변형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y는 1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가 얼마냐? 3. 그럼 y는 3이야. 뭐 이런 문제는 10초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얘들아?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 b 얼마야? 3. 끝. 답은 10이 답이 되겠죠. 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얘들아 점대칭 도형이 뭐고 선대칭 도형이 뭔지 알지? 뭐 이런 거죠.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요 점이 요렇게 있는데 내가 요 빨간색 부분을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얘와 똑같지. 됐습니까? 그럼 이런 도형은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지금. 이런 건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거든. 아니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대칭축만 이렇게 구하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 접으면 일치하겠지.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유리함수를 배웠죠. 필기 하나 합시다. 우리가 지금 y는 x-p분의 a 플러스 q라는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하자고. 됩니까?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예요? x는 p가 되고 y는 q가 되겠죠. 가능합니까? 그래서 뭐 a를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유리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점대칭 도형일까? 선대칭 도형일까? 둘 다 됩니다. 필기하세요. 첫 번째, 얘들아 질문 하나만 해볼게. 얘들아, 이 점은 몇 콤마 몇일까? 일종의 점근선의 교점이죠? 뭐냐 얘들아? P 콤마 Q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이 P 콤마 Q라고. 맞냐? 그럼 유리함수는 P 콤마 Q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점대칭 도형이에요. 두 번째, 이번엔 뭐냐? 내가 만약에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맞냐? 그러면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양쪽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뭐 되는 거예요? 필기하세요. y-y 좌표는 기울기 1에 x-x 좌표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 더 써이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무슨 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되겠죠.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있어. 그럼 초록색을 기준으로 접으면 일치하겠죠. 맞냐 얘들아? 그래 보이냐? 뭐 되는 거예요?
y-q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p가 되겠죠. 이 직선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 되겠죠. 쓰진 않을게요. 얘는 뭐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됐습니까? 얘는 그냥 봐봐. 필기 끝났어. 말로 기억해 버리자고.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얘를 예쁘게 필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암기해 버리는 거야. 그냥.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보자마자 이러는 거 봐. 우리가 복습할 때 제일 좋은 건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말로 떠들 수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복습이 끝난 거야. 무슨 과목이 됐든 간에. 눈으로 쳐다보면은 복습이 아니야, 이거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봐봐. 저 좀 보세요. 아, 유리함수는 대칭 도형이구나. 어떨 때는 점대칭 도형이고 어떨 때는 선대칭 도형이구나.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구나. 외우자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구나. 맞아? 세 번째는 뭐였어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구나. 이렇게 세 개를 암기를 해버리자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외우세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야,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고 했어. 그럼 이 점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좀 배웠잖아.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1번에서 배웠잖아. 그럼 다시 얘를 쳐다보면서 얘들아, 얘를 쳐다보면서 점근선 보자고. x 얼마냐? 분모가 0 된 x값이 마이너스 1. 이해되냐?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y 얼마냐? 얼마냐? 3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점근선이 이랬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3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3 되면서 두 개를 더하면 2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일단 요 식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리함수는 점근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c. 이번엔 점근선이 두 개 있죠. y는 얼마냐? 1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뭐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냐? 그럼 얘와 이 그림을 쳐다보자고. 이 그림을 쳐다봤을 때는 점근선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죠. 또 얘가 1이니까 저것도 뭐예요? y는 1인 거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하시면 a 얼마냐? 1. c 얼마냐? 대답 좀 해주세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두 개를 구했으니까 일단은 다시 요 식에다가 집어넣을게요. 뭐 되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c인데 c가 2니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직 b를 구해야 되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뭘 이용하겠습니까? 그래프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어요? 2,0 지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2,0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y에다가 y좌표 0, x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2 더하기 b 되면서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64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좀 하나씩 볼게요. y절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y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y절편이라는 거는 x에 0 넣었을 때 y값. 됐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y절편이라고 합니다. x에다가 빵 집어넣었어. 4분의 1 나오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봅시다. 이 그래프는 모든 4분면을 지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잘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려볼게요. 그럼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잖아. X는 몇이냐 얘들아? X는 마이너스 4가 있고 Y는 몇이냐? 2. Y는 2가 이렇게 있겠죠. 여긴 당연히 원점이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점근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유리함수란 녀석은 빨간색처럼 지날 수도 있고 초록색처럼 지날 수도 있겠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하자고 했어요? X에다 적당히 큰 숫자 10이나 100 같은 걸 집어넣어 보라고 했어. 10 넣어볼게요. 14분의 10 넣을게요. 21. 요 녀석과 얘를 비교하는 거. 이보다 어때? 작네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겠네요. 그런데 그림을 바로 못 그리겠는 게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통과하는지 아래로 통과하는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식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 아, 그래서 1번에서 y절편을 구하라고 했나 봐. 뭐예요? 4분의 1이니까 0보단 크니까 여기쯤을 이렇게 지나겠죠. 그럼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편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2번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몇 사분면 안 지나냐? 4사분면을 안 지나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끝까지 다 풀어볼게요. 3번 먼저 안 하고 4번과 5번을 먼저 해볼게요. 4번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4번. 맞는 말이죠. 왜냐면 X는 마이너스하고 Y는 2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2가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었기 때문에 요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5번은 맞아요? 틀려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다. 아까 우리 이 문제 했었죠? 얘도 맞는 말 되겠죠. 그럼 3번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3번에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잖아, 이 녀석이. 그럼 어때야 돼요? 평행 이동했더니 겹쳐지려면 분자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요 녀석을 예쁘게 정리했더니 분자가 마이너스 7이면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면요. Y는 X 플러스 4분의 얘와 똑같이 얘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얼마를 곱할까요? 2를 곱하셔야 되겠죠. 근데 플러스 8이잖아. 얘는 1 돼야 되잖아. 뒤에도 얼마 쓸까요? 마이너스 7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X 플러스 4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7에. 맞냐? 요렇게 찢어버리면 약분되면서 2가 되면서 분자가 마이너스 7이니까 어때요? 같네요. 그러니까 3번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분자가 똑같잖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내 말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다음 봅시다. 64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시겠죠? 보자. 그럼 이 녀석을 쳐다보면서 뭘 찾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근선을 찾아야 되겠죠. 점근선은 두 개겠죠. X는 얼마냐? 분모가 0이 된 X값 2. 그 다음에 Y는 얼마냐? 1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3. 이렇게 재빠르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X는 2. 이런 문제는 굳이 X축, Y축을 그리지 않아도 돼. 더 오히려 괜히 그림이 정신사나워져. 그러니까 그냥 점근선만 예쁘게 X는 2, Y는 3 이렇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여기와 여기를 지날지 여기와 여기를 지날지 판단해야 되겠죠? 뭐 하라고 했어요? X에다가 적당히 큰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했죠. 10 넣어. 10 넣으면은 8분의 10 넣으면은 얼마냐? 32 이렇게 되겠죠. 3보다 어때? 크네. 크면은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 있으면 반대편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정의역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럼 가만히 봐도 얘가 2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다. 1은 대충 여기쯤에 있겠다. 가능합니까? 그럼 어디 보면 우리는 그래프를 요 빨간색 진하게 칠한 이 부분만 쳐다봐야 되겠죠. 그럼 언제 최대냐?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4분의 뭐냐? 마이너스 4. 아니야? 얼마야? 얼마? 1 되겠죠. 이번에는 1 집어넣을게요.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얼마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그래프만 쳐다봐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됐습니까? 그래서 답 구할 수 있겠죠. 651번 봅시다.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리함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2차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 한다고 했어요? 직선과 접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은 0이다. 얘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1학기 때 직선과 원이 접했어. 그때는 판별식을 잘 안 쓰거든. 왜? 써도 되긴 되는데 식이 과하게 복잡해지는 경향이 생겨. 우리 뭐 썼냐? 원과 직선이 접하면 D는 R. 많이 쓰잖아. 이번 뭐라고요? 유리함수 다 쓸게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한다라면은 연립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방정식이 분명히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유리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당연히 접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접한다가 되고, 그럼 접한다란 말을 보자마자 판별식은 0이다를 쓴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뭐 하시는 거예요? 유리함수와 직선을 같다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일종의 연립방정식이죠. 양변의 분모를 곱할게. 그럼 좌변은 지금 x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x제곱에 kx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k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요. x제곱에 요거 이항되면 2니까 2 마이너스 이항되니까 k의 x야. 요거 이항됐죠. 좌변으로. 뭐 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죠. 이제 뭐 한다? 드디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이 녀석을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k. 그럼 정리하시면 지워지고 k제곱 마이너스 4 뭐 된다? 0 된다. k는 k제곱이 4니까 k는 뭐 되는 거예요? 뿔마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 구할 수 있겠죠. 65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뭐 하나만 정리 하나만 할게요. 필기 하나 하세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있다라고 합시다. 됩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x가 들어갈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엔 x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냐? 그래 보자. 요 y에다가 x를 요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다음 여기에 x가 보이니까 y를 집어넣는 거죠. 뭐 되는 거예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부터 이 녀석을 예쁘게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야. 양변의 분모를 곱할게요. 뭐 되는 거예요? axy 플러스 bx는 cy 플러스 d 되겠죠. 그럼 얘를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요 y랑 얘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항시키면 뭐 돼? ax-c의 y는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되겠죠. 양변을 얘로 나누시면은 y는 뭐 되는 거예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이렇게 되겠죠. 드디어 역함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지금 원함수와 역함수를 비교하자고. 어떤 차이예요? a랑 d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c, b인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매번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야.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라고요? 요 두 녀석만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버리면 역함수라고. 됐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가 요렇게 된 거지. 한 번만 연습하자. 얘들아,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바로 뭐 한다고? 우리는 재빠르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자고.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3이잖아. 얘가 부호가 바뀌면서 일로 오는 거야.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5는 그냥 그대로야. x도 그냥 그대로야. 요 녀석이 마이너스 2잖아. 부호가 바뀌면서 일로 오는 거. 뭐 되겠어요? 플러스 2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함수를 재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 보이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보자고. 딱 보자마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네. 그럼 f 인버스 x는 니네가 불러봐. 불러봐 얘들아. x 플러스 빨리 불러봐 얘들아. 플러스 2라고. 왜냐면은 위에 있던 녀석이 부호가 바뀌면 위치 바뀌는 거죠. 또 불러봐 얘들아.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러냐? 그래서 이 녀석이 역함수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자. c 얼마야? 1. a 얼마야? b 얼마야?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줍시다. 662번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요거나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약분되듯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f 인버스 7 구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죠. 상관없죠. 근데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면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쉬워.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f 인버스 x는 내가 안 할래. 니네가 불러봐. 3x 사라고. 안 어렵지? 또 불러봐. 아무나. 2x 플러스 3 되겠죠. 여기다 이제 7만 집어넣으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습니까?